자, 이승우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예. 그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또 뭐 이재명 뭐 조사 뭐 성역 없다, 뭐 임기 9월인데 그때까지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랬어요. 네. 아까 저 이종근 실장은 그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성역 없다는 뜻이다. 성역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예.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네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타겟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까지 대통령 부인까지 수사하는데 뭘 더 주저하랴 예. 하고 문재인이 김정숙이 뭐 김혜경이 이렇게 전방위 이 수사를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까 이종건 실장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네네. 이승우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똑같은 해석이고요. 환율 자체가 좀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네. 왜? 법치를 제대로 하는 국가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네. 법치를 무시하는 국가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아유, 그건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원석이 환율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국가 경제를 위해서 사법기관도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제대로 할 거다. 네,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사안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할 때는 특히 뇌물성의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규모, 그리고 그와 같은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 그렇죠. 그걸 다 고려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이 문제가 과연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대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청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그 대표가 아주 뭐 대단한 거 얘기한 것처럼 처분적 법률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박정희 정부 때 긴급조치권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 독재 가겠다는 얘기인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지금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네. 뭐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그 스토킹 몰카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당연히 그 부분 엄정하게 봐야 되고요.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 네. 대화한다라는 내용으로 찍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과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서 죄를 인정한다라고 네. 판단하기 시작하게 됐을 네. 때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아무 사안이나 다 갖다가 처벌할 수 있다. 뭐 공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저도 오늘부터 사실 변호사 그만두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6분 계시죠? 이번에 되신 분들 개별적으로 변호사로 가서 만나서 그 돈봉투 얻으셨던 거 관련해서 어떻게 변호사? 개인적으로 생활하고 이제 밥 먹자고 해갖고 다 찍어갖고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 국가입니까? 아니 그냥 변호사 하세요. 네. 근데 저도 뭐 영상 잘 찍는 능력이 없어서 아들한테 밀리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신은 없는데 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저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사안 관련해서 사생활 독수독과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독수독과라는 거는 이제 독이 가득 차 있는 땅에서 나무가 자랍니다. 그럼 나무가 독을 흠뻑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예. 소화할 능력이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면 그럼 그걸 통해 갖고서는 사과 열매처럼 딱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열매를 드시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나무에서 열린 나무에서 열린 그 과일은 결국은 독성 물질일 것이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되어서 존재하게 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성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둑 촬영으로 그것도 함정파 놓고 스토킹해서 네. 얻어낸 몰래 도둑 촬영한 그 영상이 김건희 여사의 범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그것도 극복했어야지.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조차 극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찾아와서 너한테 백설공주한테 사과를 줄 때 그걸 물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백설공주 네가 문제야. 왜 그걸 입에다 쑤셔 넣어갖고 왜 다른 사람 다 고생시켜. 잘못했지. 그럼 거기서 마녀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잡아서 물어서 사과를 물어 뜯은 백설공주가 잘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동화에서는 백설공주
넌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가 7난장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조건 옳다. 물론 백설공주도 좀 더 사과를 먹을 때 모르는 할머니가 와서 사과를 주면 한 번 정도는 이거 받아도 되나? 아니 한 10번쯤 거절했대요. 안 예, 먹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와갖고 할머니가 불쌍한 척하면 사과 한번 먹어봐. 그리고 아버지랑 친구라 그러고. 내가 하는 게 뭐 더럽니? 사과가 더러워? 뭐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에서 한 입 베어 물을 수 있죠. 인지상정이다 이겁니다. 인지상정이다. 네. 자,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성을 갖고. 아. 난 저 사람 싫어. 그러니까 왜 사과를 먹냐고. 안 먹었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근데 그때 7난장이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7난장에 돈봉투 받고 있는 돈봉투 받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출석해야죠 거기도. 네. 알겠어요. 네. 자, 이원수 총장의 그 수사 지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원칙적인 그 함의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돈봉투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것들 왜 안 나와요? 1년 동안이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바쁘시겠죠. 뭐 그중 6분 또 당선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다 분석을 할 겁니다. 이 관련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심각한 당 내에서의 어떤 정당법 위반 행위가 발생됐는데 예. 국민들이 6명이나 찍어서 뽑아주는구나. 아하, 예. 고스란히. 자, 이렇게 해주는 내용을 보고 많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질까? 이걸 아마 심사숙고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뇌물 범죄자로 처벌받을 자들은 전부 대한민국에 오겠네. 네, 근데 당 대표들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실제 실형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사람이 뭐 20% 가까이 득표를 했다. 그다음 또 한 명의 당 대표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치 게이트에 휘말려서 있는데 뭐 거대 야당의 당 대표로 다시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선거 결과를 외부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환율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의 여파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지금 쐐기를 박는 행동을 하는 게 당대표 돼서 내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이원석이는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네. 저 이재명이하고 돈봉투 저것들은 환율을 어떻게든 저 위험하게 만들려고 막 하고.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의 시스템상으로 작동이 돼서 법치주의적인 국가다. 믿고 투자할 수 있겠죠. 거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북조선처럼 되려고 한다? 그러면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이 돈봉투 받은 것들 출석 요구서를 개무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수순은? 강제로 연행을 해야 되는데 또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체포 동의안 계속 보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저것들이 체포 동의안 부결시킬까요? 부결시키겠죠. 예, 발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들 세상인데.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보내면 7번 아니 6번을 부결시켜야 되네 저것들이? 저는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고요.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대우해줘야 상태가 아닙니다. 7난장이를 한 번에 하나로 묶어서 한 명 한 명 이름 기억하세요? 7난장이? 모르잖아요. 백설공주만 기억나시잖아요. 하고 7난장이잖아요. 한 번에 해야죠.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시야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보내서 동시 거절당하고 다시 또 동시에 보내서 다시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그 황운하 조국이 수사도 특검으로 다시 조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조역당이? 네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이렇게 좀 멋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 앤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특검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본래 입법이 주도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럼 미국에서는 입법이 주도하느냐가 나왔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미국은 검사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대변할 수 있는 검사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직선합니까? 안 하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특별 검사가 오히려 정치적인 중립성을 깨트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영수? 그렇습니다. 자, 황소개구리라는 별명 갖고 계셨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잡아삼킨다. 이런 표현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네. 자, 그렇게 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공정하다. 박지원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공정한 사람이야. 수사 잘할 거예요. 그 박지원이가 추천했잖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됐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자, 정치적으로 다 이용당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검 남발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입법권을 갖고 3권을 다 마비시켜서 입법 독재로 가겠다라고 네. 하는 점에 대해서 조국과 이재명은 이미 야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것들을 수사한 것까지 특검을 해서 그러면 특검하면은 수사 검사들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안 관련해서 제목들도 다 특이하죠. 무슨 특검, 근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개별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에요. 개별인에 대한. 그러니까 고성국 특검, 이승우 특검, 황운하 특검, 조국 특검, 김건희 특검 다 사람 이름이 들어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3권이 분리된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 만드는 것 자체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네. 수사를 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15시간을 강도 놓게 했다 그러는데 들어가고 나갈 때 공수처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다른 건 안 물어보고 VIP가 경로했다는데 사실이냐 이것만 집중적으로 물었대는데 네. 김계환 사령관은 이미 그 법정에서 그런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벌써 한 2달 전에 법정 증언을 한 바가 있죠. 네. 네, 그걸 뭘 자꾸 기자들이 묻지? 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경로냐 아니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다라고 하는 건 근거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네. 네. 그런 형태고요. 두 번째는 설사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 네,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추측만 갖고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만 들었대는데 그러면 내가 녹음했다. 네. 그거 조금 그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포렌식 하자. 뭐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죠. 네, 뭐가 있어야죠. 뭐가 뭐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하는 거죠. 네. 이 정도 되는 대한민국 정도 되는 시스템이 있는 국가에서 개인의 근로자도 사실은 불이익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뭔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절차 위반을 다 문제 삼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전체의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객관성을 서로 담보하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냥 막연히 그랬지 않겠어? 그건 이제 본인들 집에서 그런 거고 자기들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지르니까. 거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객관성을 서로 놓고 얘기하는 거죠. 안 놓고 얘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있고 예. 자, 설사 집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음. 경로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결정한 건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 의사 결정이 있습니까? 없지. 경로했다는 사실만 갖고 의사 결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가는 건 뭔가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죠. 할아버지께서 단발령에 따라서 머리를 자르고 가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 갔는데 경로하셨다. 근데 왜 잘랐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그 학교 다녀라 하셨다라는 얘기 엄청 많습니다. 역사책에 그래. 나오면요. 경로하신 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경로할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화가 나면 목소리가 낮아지는데 네. 전 올라가요. 그건 경로가 아닌가 그럼 나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냉노?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수사랍시가 하니까. 네, 뭐 하긴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팩트를 서로 확인해야 된다.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화를 냈다는 사실이 의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사 표시로 나간 것이냐? 이 점이 다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뭐 이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제 예.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제도 논평을 한 건데 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요. 예예. 이른바 거부권. 예. 이거는 대통령제에서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각제 국가인 유럽에서는 이런 건 아예 제도가 자체가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제2요구권. 네. 이걸 보니까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루즈벨트가 500번 넘게 제2요구권을 행사했더라고요. 네네. 특히 지금 좌파가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서 입법 만능주의와 사실상의 행정권 부분 탈취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면 탈취 같은데요, 지금. 네, 처분적 법률이. 네네네. 근데 이제 탄핵하면 이제 전면 탈취가 되는 거죠. 네.
이것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 대통령 제2요구권이다. 제가 이제 논평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법률적으로 또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전히 저는 동의하고요. 예. 제2요구권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 지금 이 처분적 법률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그 목적 자체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권 발동하고 대등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사법적으로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 또는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네. 특검이라는 것은 개별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예. 그다음에 긴급 재정 다양한 형태의 그 지급과 관련된 집행력 자체를 갖는 법률은 개별 사건에 대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위험하고요. 그 위험성에 대한 것을 위헌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행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갖고 국가 행정의 중심으로서의 행위를 해야 되는 조직을 마비시키고 또 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되는 다양한 형태의 특검법이나 네. 개별 사건 법률들은 궁극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판단권도 박탈합니다. 사법부가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냥 법이 다 알아서 하라고 돼 있는데 집행만 노예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거부권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되고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법적 권한과 국회의 법적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권한쟁의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이 예. 그 국회의 그 의결 정족수를 쫙 정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탄핵은 3분의 2. 예. 얼마 대개는 뭐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면은 네. 일반 법률은 통과. 네.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입법을 하면 이것이 법률로 시행되는 과정도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비로소 법률로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 예. 대통령이 보기에 예. 이거는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예. 위헌 소지가 있다. 예. 뭐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한테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예. 한 번 더 해봐라 했을 예. 때 이 제2요구권에 대해서 국회가 한 번 더 했는데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아 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요건도 또 정해놨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합법적 과정이잖아요. 왜 그걸 비난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방식은 예. 이재명 대표가 쉐쉐할 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공식의 네.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입법권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당우위 체제? 그렇죠. 공산당이 공산당 우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모든 삼권의 중심으로서 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배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 있는 거죠. 네. 이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헌정 질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저랑 다르면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설명드리면 하니까. 변호사잖아. 네. 그 사시 통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 헌법 공부는 안 해요? 하죠. 시험 과목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되게 당연히 있죠. 헌법은 있구나. 헌법 근데 왜 변호사들이 헌법을 몰라? 판결문에 헌법을 안 쓰니까요. 예. 판례를 공부할 때 다른 나라 국가에는 헌법의 내용을 쓰고 그렇지. 법률 내용을 씁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도 부탁드리고 박사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사법부를 좀 더 독립시킨 조직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법이 이게 날뛰거든요. 네. 사실 이걸 밸런스 잡아주는 건 다 사법부입니다. 위헌 법률, 권한쟁의, 그리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률의 적용, 해석, 그리고 처분적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거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께서 시행령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진짜 좋은 의견이신데 네. 김명수 같은 자가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거 완전히 이 호랑이한테 또 고기 던져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 대해서 호랑이가 아니다. 하이에나. 여우. 예.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도 전체의 시간은 깁니다.
그리고 한 명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더 훌륭한 대법원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 한 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것보다 보수 정권에서 했었던 혁혁한 공로가 있는 대통령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장기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주면 훌륭한 대법원장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 제2요건은 이 헌법에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입법 만능주의의 좌파들이 다수파 앞세워서 위헌적 법률을 양산하고 악법을 할 때는 그걸 저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성한 책무입니다. 제2요건 행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제를 자체를 없앤다면 모를까. 그렇지.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를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묶어서 행위하지 못하도록 세뇌하는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근데 계속 그거 까만 거 들고 다니시네. 이거 헌법책이에요. 헌법책. 네, 이쁘죠? 이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 한 권 제가 여기 고성국 박사님 갖고 계셔서 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그 같이 보시는 분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글로도 돼 있고 한자로도 돼 있어서 찾아보기 참 좋고요.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면서 보고 이거 좀 있습니다. 있어요? 남은 거? 네. 거의 다 없어요? 소진됐다고.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같이 박사님하고 의논하고 본부장님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1인 1헌법전 보급 운동을 한번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로 오늘 가름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